2017년 정유년 설날 아침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도경명리학당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강의를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운세를 본다는 것은 이제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는데, 운세를 본다는 것은 세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개 대운은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절을 보는 거죠. 그 사주가 그 개인, 그 사주의 명주만이 도달해 있는 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운이라고 하는 이 연운은 모든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유년이라는 기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세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연운을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운을 통해서, 사주를 통해서 타고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운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채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를 못하면은 능력이 퇴화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준비한 것을 써야 되는 시기가 있고, 또 썼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무덤까지 가는 일생 동안을, 일생을 80이면 80년을 봤을 때, 우리가 그 80년 동안 우리 인생의 사계절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그 계절에 우리가 여름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만약에 가장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다라고 봤을 때는,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을과 겨울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름에 태어났는데 가을로 가지 못하고 봄으로, 겨울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이제 역행과 순행이라고 하는데, 때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죠. 마치 우리가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리고, 이렇게 또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결실을 거두듯이, 우리 인생은 각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개인마다 다르고, 그리고 또 사주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각양각색으로 타고나서 각양각색의 어떤 성품과 각양각색의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정유년이라고 하는 정화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정화의 기운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르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정화라고 하는 기운이 개인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정화의 기운은 같은 기운이지만 타고난 사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화를 쓰는 용법이 다르다는 거고, 그 정화가 개인의 사주에 들어와서 미치는 영향이 이제 다른데, 그 다름이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 내가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일까?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일까?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일까를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 정화가 들어와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다거나, 어떤 내 직업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은, 내가 비록 가정에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직업 생활이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그 여파가 가정에까지 미치게 되고, 가정에서는 또 이 정화가 이렇게 좋지 않는
역할을 미치는데, 단지 이제 내가 직장 생활에서 능력을 인정받는다라고 했을 때 또 역시 가정 내 문제로 인해서 직장에 결국은 역할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를, 원래는 좋습니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단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개 우리 개인의 사주가 이렇게 그 조직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요.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건 또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작은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과 어떤 직장이라는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런 어떤 나의 이 어떤 그 주변에 대한 환경, 더 나아가서는 국가, 그렇죠? 이렇게 라는 환경이 있는데, 국가가 불행해지면, 지금처럼 나라가 어수선해지면은 개인의 운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소강이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개인이 사주를 잘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그 타고난 그 능력과 그 자질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루어질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느냐,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왜 나의 운명은 이렇고 저 사람의 운명은 저렇게 좋으냐,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리학 이론에 대한 허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환경에 타고났느냐 태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내가 돈 많은, 그리고 어떤 뭐 능력이 많은 이렇게 집안에서 뭐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금수저로 태어났다거나 뭐 태어난 사람과, 아니면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나는 아주 시골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상을 해본다면은 한날 한시에 비록 타고났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환경이 다른 거예요. 환경이 다른데, 환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진 자질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없는 환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는 왜 운명이 달라집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역시 타고난 자질은 같을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른 것은 각기 개인의 자유의지거든요. 내가 부모님의 똑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똑같이 자라가지고 학교를 가는 순간에, 그리고 이제 바깥에 최소한 유치원을 가는 순간에 쌍둥이지만은 같이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이런 친구를 만나고 이 아이는 또 이런 친구를 만나고 이런 선생님 저런 선생님을 각기 만나게 되어서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각기 다른 만남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선택의 선택이 각기 달라지는 거겠죠. 그 결국 선택이 그 아이의 운명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같은 한 배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학교를 똑같은 과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냐 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는데도 이런 부인 저런 부인을 만나고 이런 남자 저런 남자를 만남으로 해서 내 운명이 바뀌듯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같을 수는 없고요. 그 사람이 가진 자질은 같을 수가 있고 능력은 같을 수가 있지만 인생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한날 한시 일란선 쌍둥이인데 왜 운명이 같지 않느냐라고 논박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리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말들이죠. 그리고 이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이제 선택의 문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렇게 운명은 아무리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의 실력을 이렇게 값어치 있게 인정해주고 써주는 환경이 없다면은 내 능력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겠죠. 현대 사회에 이렇게 들어서 특히 이제 개인주의가 이렇게 팽배하고 이렇게 조직보다가는 개인의 행복, 나라보다가는 오히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보다가는 권한에 더 관심이 많고요. 책임보다가는 어떤 누리려고 하는 어떤 자유에 더 관심이 많은 이런 개성 있는 시대를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개인의 그 행복 추구를 위해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도 개인 쪽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이 환경, 그러니까 직장, 남자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해서 그 사회에 너가 얼마만큼 적응하고 잘 사느냐라고 이렇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네가 얼마만큼 법을 잘 지키고 얼마만큼 이렇게 사람들과 잘 융합을 하면서 직장에서 어떤 능력을 인정받고 어떻게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1순위로 봤었어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것보다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 우월주의잖아요. 개성을 중요시하는 이 환경 속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의 이렇게 권리를 찾아가면서 권리만 찾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권리를 찾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내가 어떤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가 더 먼저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냥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버림을 받죠.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잘 안 와요. 왜 그러냐 그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적응하면서 사회에 소속되어서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017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그 개인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려면 먼저 이제 신왕한가 신약한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간이 신왕하면은 좋다, 신약하면 나쁘다라는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간이 이제 신왕하면은 무엇으로 신왕한가를 봐야 돼요. 가령 내가 근으로 신왕한가, 인성이 있어서 인성으로 신앙한가, 아니면 내가 비견겁재를 가지고 있어서 비견겁재로 신앙한가. 일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으로 신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업적인 능력, 그 사람의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가 모두 다 그 사람이 뭘로 신앙하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야만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대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은 내가 그러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상부상조하고 협력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혼자서 하려고 한다거나, 준비도 없이 먼저 이렇게 나가서 성급하게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면서 준비하는 스타일도 있죠. 이런 경우는 대개 거의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5% 미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성으로 신앙하냐, 아니면 근으로 신앙하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비겁으로 신앙하냐,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인성으로 신앙하다면은 정인으로 신앙하냐, 편인으로 신앙하냐,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근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왕지에 근을 했느냐, 걸록에다가 근을 했느냐, 아니면 묘지에다가 근을 했느냐, 건황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디에 근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 나가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천간에 비겁을 가졌느냐, 이제 겁재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일단 맞추어서 내가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갖췄으면은 내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인간관계를 잘 할 수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은 근으로도 갖추고 인성으로도 갖추고 겁재로도 갖췄다라고 하지만, 내가 나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도 자기 능력을 알아주지를 않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관과, 관이라고 하면 관살과 일간의 이 관계를 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사주에는 관과 살 중에서 나는 관으로 된 사주인가 살로 된 사주인가에 따라 가지고 또 특성이 첫 번째 나누어지겠지만, 거기서 중요한 거는 관과 나 사이에 누구가 더 왕하냐예요. 관이 일간보다가 더 왕하고 일간은 관보다가 좀 약해야 관에 내가 소속이 되어서 관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관보다가 더 왕하다라고 하면은 직장생활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게 되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관보다가 더 왕하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그 조직사회가 우습게 보일 수 있잖아요. 자기 상사가 자기에게 내리는 어떤 이렇게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 곱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의 리더십을 인정해주지 못한다거나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보다가는 자기 개인의 욕심이 우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관보다가 일간이 더 왕하다면은. 그러면 이제 관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고 이렇게 대등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테고요. 관보다가 약하고 관이 일간보다가 더 약하고 일간이 더 왕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조직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자영업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자기 영역이나 어떤 거 자기 어떤 거 이렇게 가게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먼저 또 자기와 재성과의 관계를 또 봐야죠.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에서 일간이 재성보다가 왕해야만이 그 재성을 내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재성보다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재성에게 끌려다니는 재성의 노예가 될 수가 있죠. 뭐 노예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자기 그릇에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요만한데 재성은 이거만한 게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재성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를 위해서 그 재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 말은 불의와도 불법과도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너무 재가 이렇게 크다. 나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내가 그 재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재의 욕심을 내면은 이렇게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재성이라고 하는 재물이 곧 재앙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이 신약하고 재성이 왕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 능력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왕하면은 결국은 이제 관을 쓰느냐, 인성을 쓰느냐, 식상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각기 다 달라지겠죠. 그렇듯이 이제 일간이 능력을 이제 인성과 식상과 비겁으로 일간과 금과 어떤 이렇게 비겁으로 준비를 해 나갔다면은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관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재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보다가는 일간이 약해야 되고 재성보다는 일간이 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이렇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성과 식상과의 관계도 있어요. 결국은 인성도 일간 분야에 속하고 식상도 일간 분야에 속하는 거죠. 일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인성은 준비하는 것이라면은 식상은 내가 쓰는 거죠. 활용하는 능력이고 일간은 준비하고 배우는 능력이죠. 습득하는 능력이라면 식상은 내가 쓰는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결국은 일간의 능력에 이제 속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화가 또 맞아야 되잖아요. 인성이 너무 왕하고 식상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도식이나 상진 혹은 이제 파묘상관이라고 해서 파묘가 되는 일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식은 뭐고 상진은 뭐고 파묘가 뭔지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대개 이제 도식은 편인이 식신을 상극을 해서 내가 이렇게 평관을 이렇게 평관이라고 하는 살을 이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 왕해서 상관을 이렇게 눌려버려서 내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파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거의 이제 이렇게 내 능력이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인성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다 이러면은 왕한 식상이 일간을 설기를 해버리죠. 설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일간이 빨리 지치고 일간이 과중과래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간이 신약해서 식신을 생해주지 못하면은 결국은 살이 살아나서 살이 행패를 부려요, 일간한테.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이렇게 인성이 약하게 생겼고 식상이 왕하게 생기는 일간들은 제대로 이제 능력을 발휘를 한다라기보다는 항상 과중과료에 시달려서 항상 피로에 찌들고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약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 모습과 같아요. 일간이 살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 이렇게 일간을 설기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 그러면 식신으로다가 살한테 이제 깐죽거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러다가 보니까 불러오는 거는 매만 불러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일간이 이제 이렇게 인성에 비해서 식상이 좀 이렇게 같이 비등하게 중하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왕한 게 더 좋으냐라고 하게 됐을 때는 인성보다가 식상이 조금 더 왕한 게 좋기는 해요. 조금 더 왕한 게 좋기는 한데 만약에 인성이 왕하고 식상이 거의 없거나 약하다라고 하면은 나는 계속 준비만 하고 쓰지를 않으니까 그거 역시 또
옛날 말로는 이제 뭐 한량이라 그러죠. 실업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일간을 이렇게 봤을 때 일간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일간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막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강하지만은 일간 사주가 이제 일간이 꺼리는 기신으로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게 불안하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불안하고 시작하고 나서도 이거 망하지 않을까라고 이게 피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일간이 이렇게 희신으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시작도 이렇게 잘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운영하는 데서도 자신감과 긍정감을 가지고 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일간의 희용이라고 해서 결국 희신을 갖추고 있느냐 기신을 갖추고 있느냐인데, 결국은 일간의 희신이냐 용신이냐를 말하는 거죠. 되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희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건데, 50세가 넘어서 50대 중반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일간의 희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나이가 이제 먹었을 때는 기쁘고 슬픈 걸 가지고 인생을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간의 희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는 일간의 희용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일간이 어떤 체와 용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일간의 체와 용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간의 근이 무엇로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근왕묘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일간의 근이 삼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방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일간의 근이 삼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용이라고 그러죠. 용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삼합으로, 만약에 간목인데 해묘미로 이렇게 근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일간의 삼합을 가지고 있으면 일간의 어떤 힘을, 일간의 어떤 근이라는 개념보다는 일간의 능력과 실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간의 근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방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목이라고 하면 인묘진, 이게 이제 생황묘잖아요. 인묘진 이렇게 내 근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방합의 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법이라고 하죠. 화법이라고 하는데, 일간의 근이 이렇게 방합으로 되어 있느냐 삼합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인간관계로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내가 능력을 통해서 장인이 되고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구별을 하는 것을 결국은 일간의 체용을 구분한다라고 해서 일간의 근이 삼합이냐 방합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조건을 갖추고, 일간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난 후에 비로소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운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은 이제 어떻게 보는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춘을 기준으로 사주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올해 입춘일이 2월 4일
일이죠. 2월 4일 자시예요. 자시 0시 33분에 입춘이 절입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이렇게 정유년을 먼저 연간에다가 연주로다가 뽑아놓고 나서, 그렇죠? 연주로 뽑아놓고 나서 2월 달에 이제 월주, 일주를 이제 뽑는 거죠. 그리고 신은 이제 자시로 이제 봐야 되겠죠.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운세를 본다, 이 정유년 운세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정유년 운세이기 때문에 연간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연간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월운을 월별로 또 운을 볼 수 있잖아요. 인월은 어떻고 묘월은 어떻고 이제 월별 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은 24절기 중에서 이제 월 이제 뭘로 보나요? 이제 입춘, 경칩 이런 식으로 청명, 입하 이렇게 해서 월에서 절기가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사주를 뽑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가지고 월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운을 보는 거고요. 일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진을 본다는 것은 그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 그날 시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주가 이렇게 자시에서부터 해시까지니까 12개의 사주가 나오죠. 그럼 12개의 사주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1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12개를 365일로다가 곱해보면은 4380개 정도의 사주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또 60갑자로 우리가 6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걸 60년을 거기다가 곱해보면 4380개를 가지고 60년을 곱해보면 약 26만 2800개 정도의 각기 다른 사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많은 각기 다른 사주에 원래 이제 정화라고 하는 운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통변은 먼저 이렇게 일간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 개인의 어떤 거 기준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먼저 연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간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럼 먼저 정화라고 하는 정유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정화의 기운이 이렇게 왕하게 타고났는지 약하게 타고났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화를 해코지하는 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사건 사고를 유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가 근을 가지고 타고났다면은 일단은 힘있게 잘 타고나오는 거겠죠. 정화가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정화의 기운을 설하는, 정화의 어떤 기운을 설한다라고 하는 건 토의 기운이잖아요. 토가 이렇게 연운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1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겠죠. 힘이 빠지게 되고, 또 이렇게 정화를 생해주는 이렇게 인성의 기운이 이렇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그 정화의 1년에 이제 그 기운을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기운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대개 연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개 이제 구운을 보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정화라고 하는 운이 얼마만큼 힘있게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그걸 봐야 되고, 그걸 이제 일단은 뽑을 때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뽑아봤는데, 정유년 2월 4일 날 절입 시간이 0시 33분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사주를 제가 뽑아보니까 정유년, 이민월, 그리고 이제 임술일, 경자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경자시가 되는데, 그러면
정화가 신앙한지 신앙하지 않는지를 이제 보면은 타고날 때, 그렇죠? 정화가 입춘일 날 타고날 때 튼튼하게 잘 타고났는가 못 타고났는가는 이제 정화의 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가 정유, 이민, 임술, 경자니까 근을 가지고 태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운은 나약하게 출발을 한 거죠. 그렇죠? 나약하게 출발을 했다 그러면, 아니 우리만 나약한 게 아니라 정화가 근이 없으면 다 나약한 거지 왜 우리만 나약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구역마다 시가 다 다르잖아요. 절입 시간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0시 33분에 절입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지역에 따라서 15분 정도 차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다르고 우리나라 다르고 중국이 다르고 미국이 다르고 다 달라요. 정화가 근이 있는 나라도 있고 근이 없는 나라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정화 자체가 이렇게 나약하게 근을 안 가지고, 근을 못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 이외에 강한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외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또 봐야 되는데, 그거는 관사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정화의 관살은 계수가 되잖아요. 정화의 관살은 계수가 되는데, 계수 대신에 임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임수가 정화에게는 살이 아니고 관이죠. 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나 뭐 전쟁 같은 이러한 일은 터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살이 이렇게 왕하다라고 하면은 그 해는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살이 없고 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짜여진 규칙이라든가 어떤 그 법령에 의해서, 저 이치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어떤 모든 것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급 상황을 뜻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위기는 우리나라에 일단은 이렇게 시시각각 있기는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살에 대한 살의 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지가 이제 자시니까 살이 있기는 있죠. 그러면 이제 살이 이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이 이렇게 위험한 일들은 벌어지겠지만 그게 실제로 위협적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천간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지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천간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렇게 나라를 뒤집는다거나 어떤 그 법을 뒤집는 그런 일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정화의 기운을 설기를 하는 정화의 식상이 되는 것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1년 동안 정화가 우리나라를 주관을 하게 되니까 12개월 동안에 어느 월에 정화가 기운이 이렇게 빠지고 어느 월에 정화의 근이 들어와서 기운이 이렇게 왕해지는가를 이제 보는 거를 이제 원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식상 자체가 천간에는 없고 지지에만 있죠. 그 지지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없으니까 나라의 기는 안 빠지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기는 다 빠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지에 있잖아요. 진술충미 중에서 이제 임술이니까 술토에 있죠. 이 술토가 정화의 기운을 자꾸 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 중에서 서쪽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이 술토가 정화의 기운을 빼니까 이 길을 서쪽에서 빼가니까 결국은 미국 쪽이 우리의 어떤 그
창고를 우리의 어떤 그 기운을 빼간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 주력 상품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화가 이렇게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가, 힘은 어디에서 보충을 하는가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정화니까 목생화를 봐야 되겠죠. 목생화를 봐야 되니까 인성이 있나를 또 봐야 돼요. 인성이 있나를 봐야 되는데 인성도 지지에 있네요. 인성도 지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공적인 발달보다는 이렇게 사적 발달로, 그렇죠? 민간 차원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인성이 지지에 있으니까 정부에서 직접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보다는 민간이나 일반인들의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력을 보충한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정화가 근을 못 얻었기 때문에 2017년에 출발은 불리한 출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원룬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원룬을 보면은 어떻게 볼까요? 원룬은 이제 정화로 보는 게 아니고 월간으로 보는 거예요. 월간으로. 그렇죠? 그러면 2월달 운세를 이제 입춘이 2월 4일이니까 월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정화가 아니고 임수가 기준이 되겠죠. 임수가. 그러면 임수가 근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이 있으면은 이게 건황세 중에 어느 곳에 근이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임수가 이제 이렇게 자시, 경자시라고 하는 왕지에 일단 이제 근을 하고 있으니까 힘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달에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희망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나 나라에서 희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임수에 대한, 그러니까 월간인 임수에 대한 살이 있는가를 보니까 역시 요것도 이제 일간 지지에 이제 술토가 살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지에 살이 있으니까 역시 견제를 당하죠. 견제를 당하기는 하는데, 이 견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지지에서 당하는 견제니까 국민들의 견제라고 보시면 돼요. 백성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 참정권에 관한 견제를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2월 달은 이렇게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상이 설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또 봐야 되는데, 임수의 식상은 또 역시 인월이니까 인중의 간목, 을목이 이제 식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이라고 하는 인월이니까 상관이 아니고 식신을 봐야 되겠죠. 식신이 있으니까 월간은 힘이 빠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목이라고 하는 거는, 인월이 하는 일이 뭐죠? 인월은 대개 이제 뭔가를 새롭게 초석을 꾸미고 뭔가 건립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을 하는 거니까, 이러한 어떤 법, 헌법을 제정한다든지 나라를 새롭게 어떤 거 세우기 위한, 체제를 새롭게 하기 위한 문제로다가 이렇게 힘 빠지는 일들이 2월 한 달을 이렇게 임수를 힘들게 하겠다, 이런 일이 생기겠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수를, 월간에 있는 임수를 생해주는 기운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경자시죠. 경자시니까 경금이 인성으로서 이제 임수를 생해주죠. 생해주는데 이거는 정인이 아니고 편인으로 생해주는 거잖아요. 편인으로 생해주는 거니까
이건 좋은 일 보다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라고 보셔야 돼요. 편인이라고 하는 어떤 거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내가 이렇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월달 한 달은 이렇게 내가 반기는 곳이 없어도 참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고운 말, 이렇게 바른 말이 아닌 어떤 악담이나 어떤 그 괴담, 험담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참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진다거나 그걸 꼭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인월의 2월의 이제 운이죠. 월운이죠. 그리고 이제 또 임수는 이제 겁재를 가지고 있진 않으니까 뭔가를 겁탈해 가는 거는 없죠. 겁탈해 가는 게 없으니까 2월 달은 범죄율이 많이 줄어들 수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원론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개인 운은 원래 내가 개인 운세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개인 운세를 보려고 하면은 원래 정유년을 써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정유년에 자기 생일을 양력으로다가 생일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운을 보는 거는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데 제 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생일이 양력 4월 21일이거든요. 4월 21일인데 연간에다가 이제 정유를 써놓고 4월 21일을 이제 만세력을 제가 찾아봤더니 갑진, 무인, 그리고 이제 그 갑인시가 됐어요. 갑인시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무토를 기준으로 이렇게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토의 근은 갑진이라고 하는 진의 이제 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2017년 정화운 정유년에서는 이제 무토 일간이 진월의 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데 보니까 갑진, 갑빈해서 살이 너무 왕하죠. 살이 왕하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지만 스스로 힘든 일을 만들 우려가 있어요. 자기가 힘든 일을 만들어서 자청해서 만들고 나서 실제로 이제 또 그 어려움을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 이러한 운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비견조차 없고 겁재조차 없으니까 저 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렇게 또 사람한테 얻어 터지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식상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식상은 천간에는 없고 지지에만 있으니까 드러난 경쟁보다는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느끼는 경쟁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성이 있는가를 보니까 이렇게 정유년이라고 하는 정화 자체가 이제 인성이죠. 인성이 있으니까 원래도 이제 배울 점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고 익힐 것도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사주를 이제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 아이가 이제 9월 17일짜리가 있어요. 양력으로. 그래 그 애를 한번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일단 정유년을 써놓고요. 생일이 9월 17일 진시생이세요. 진시생. 그러면 2017년 만세력에 이제 9월 17일을 찾아보니까 정유, 기유, 정미, 갑진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이제 정화일간을 가지고 원래 운세를 봐야 되겠죠. 그럼 정화가 근을 하고 있네요. 미중의 정화로다가 근을 하고 있으니까 일간이 역시 또 주도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화의 특성은 뭐예요? 완벽한 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규격화,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는 정화를 가지고 자기 인생도 주도해 나가야 되고 그 주도해 나가는 것 속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고 규격화를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브랜드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비견이 있어서 인성을 설계를 하고 있죠. 인성을 설계를 하니까 반드시 경쟁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차용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성을 설계한다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금도 필요하다. 근데 음간이니까 이제 투자자를 찾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운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정화에 살이 된 개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뭐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거나 불법을 저지른다거나 힘든 일을 스스로 만들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이제 살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지지에 이제 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이 뭐 연지에 있다 이러면은 대개 이제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고, 또 살이 이제 월지에 있다 그러면은 그 해는 그 월은 이제 싸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지에 살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고를 조심해야 돼요. 사고를 조심해야 되고, 시지에 살을 가졌다 이러면은 어떤 유행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행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름 되면 식중독, 뭐 가을 되면은 독감, 감기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살이 찾아오는 월, 살이 찾아오는 일, 살이 찾아오는 시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면서 살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식신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식신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경쟁에 참여해야 되겠죠. 쓸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쓸 일이 원래는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칠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준비와 보강을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운세 보는 거예요. 그게 운세를 보는 건데, 물론 이제 이거를 월마다 봐줄 수도 있어요. 월마다 봐주고 2월에는 어떻고 3월에는 어떻고 4월에는 어떻고 월마다 이제 그 월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고요. 월로는 그렇게 보면 되고, 일로는 그냥 일간을 중심으로 전체를 툭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그날 일진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운은 이제 하루에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시에서 발생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준비하지 않은 어떤 그 불시에 생길 수 있는 사건 사고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일이나 시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되게 이렇게 사고와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이 정화가 하는 일이 뭘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해요.
정화가 하는 일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화가 왔지만 이 정화가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정화가 오게 되면은 수가를 시켜버려요. 물을 말려버린다는 거죠. 수가를 시켜버리고 두 번째는 수갈이 되면은 토조가 되는 거예요. 수갈이 되면은 토조가 되고요. 토조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목이 타게 되겠죠. 목초가 되는 거죠. 목이 이제 말라서 죽게 되잖아요. 목초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금소가 되죠.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게 되겠죠. 금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제 화식, 정화 자체가 꺼져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수갈, 토조, 목초, 금소는 이게 이제 이렇게 시간별로 그냥 쭉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화식이 돼서 불이 꺼져버린다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금년에 이렇게 운 중에서 특히 이제 5,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천간에 병정화를 갖추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5, 미월서부터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수갈, 토조, 목초, 금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춘절생들은 이제 화식이라고 하는 거를 불이 꺼지는 거를 경험을 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갈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갈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수라고 하는 어떤 지식을 우리가 뭐 이렇게 인성으로다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 오행에서 결국은 지식과 지혜는 이 수에 들어있어요. 수가 갈이 된다는 얘기는 정화가 임수를 말리는 게 아니고 계수를 말리는 거잖아요. 계수를 말리기 때문에 계수라고 하는 지식인데 지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창의력이나 창작 능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오행의 배합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계수가 인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연운에서 통변할 때는 창작 능력이나 창의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이 상실이 돼요. 나이가 먹으면 건망증 걸리는 사람처럼 수가 마름으로 해서 기억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사주에 이제 금이 있어서 금생수를 해준다면은 오히려 이때 이제 더 창의력과 창작 능력이 더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나서 자기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뭔가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거꾸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갈이 되는 이유는 정화가 왕해서 수갈이 되는 게 아니고 금생수를 못 받아서 수갈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갈이 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금생수가 잘 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어떤 자기의 자질이 드러나는 결실을 맺는 그러한 운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수갈이 된다라고 보는 거는 언제부터냐 그러면 양력 7월이죠. 양력 7월이면은 하지가 이제 막 지나고부터 6월 22일이 하지라면은 이제 하지가 막 지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2021년 3월 그러니까 이제 신축년 3월까지 임진월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7년 정미월서부터 신축년 임진월까지 이렇게 임진월이다 그러면 4월이에요. 2021년 양력 4월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향력이 그때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토가 조했다. 정화가 와서 땅을 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화는 희토를 만나야 경금을 생산하는데 더 좋은 효과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토조라고 하는 정화가 많음으로 해서 생기는 폐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정화가 있는데 정화가 또 온 거예요. 병정화가 있어서 있는데 정화가 또 와가지고 땅을 황무지화를 시켜버려요. 그냥 정화가 있는데 기토가 정화를 만난다는 것은 홍로와 같아서 어떤
상당히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결실을 내는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정화가 있는데 또 정화가 와서 기토를 황무지화 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제 토라고 하는, 기토라고 하는 이 농토를 이렇게 못 쓰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절에 춘절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을까지 임수가 이렇게 홍수작용을 하거든요. 홍수작용을 하는데, 이 홍수와 비교를 한다면은 홍수작용이라고 하는, 임수의 홍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홍수가 뭐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일 모레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추수 며칠 남겨놓고 그냥 확 쓸어간다는, 이런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영향력이에요.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오랑캐나 외적의 침입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외적의 침입에 의해 가지고 땅을 잃는 일을 이제 홍수라고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불어온 이제 홍수라는 거, 외부 사람들의 어떤 말을 이제 험담, 누명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설 이런 걸 해서 신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나를 이제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정화가 이제 토를 말린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홍수는 외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망하게 하는 거지만, 정화가 토조를 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문란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패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자기 집이 완전히 이렇게 난장판이 돼 가지고 불불이 가족이 흩어진다거나,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완전히 황무지화가 되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이제 정화가 이제 이렇게 토조를 하는 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발생이 되는 거고, 홍수는 자기 잘못이 아니고 외부에서 잘못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도 역시 금이 있어서 금이 있게 되면은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정화가 땅을 황폐화시켰는데 금이 있다는 얘기는 토를 쓰는 게 아니고 이때는 금을 쓰는 거예요. 금을 쓰는 거니까 마치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것과 같고요. 뭐 이렇게 옥광산에서 뭐 옥을 캔다든지 금강에서 금을 캔다든지 이렇게 그 땅에서 어떤 무슨 지하자원이 나타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불을 취득하는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지만 이렇게 도시에서 광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도시에서 금맥을 캐는 사람들이 많죠. 되게 뭐냐 그러면 이제 고물상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광산이잖아요. 땅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금을 쓴다는 거죠. 땅을 쓰는 게 아니고 금을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가 왕해갖고 목이 타는 거였어요. 목분이 아니라 목초가 됐죠. 목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철에 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춘분에는 목이 메말라서 목이 끄를 초자를 쓰죠. 끄를 초자를 쓰는데 목초라고 하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운이 이제 오게 되면은, 정화가 왔다 그러면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인화라고 하죠. 인화라고 하고, 을목이 정화를 생하는 거는 목초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정화는 아직 마르지를 않았죠. 습기가 물기를 머무른 이제 그 을목이 물을 못 먹어서 타서 죽은 거예요. 타서 이제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의 인하와 을목의 목초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 연기를 마신 것처럼
이렇게 매캐한 연기가 나서 굉장히 사람이 눈을 뜨기도 불편하고 숨쉬기도 불편하죠. 이거는 뭐냐 그럼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뜻하는 거죠. 인간관계의 불편을 얘기하는 거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압감이라든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내가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회생활에 지쳐서 힘겨움을 나타내는 것 뜻하는 거예요. 목초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이제 뭐 을목을 뜻하는 건데, 진중의 을목이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말로서 다 이제 부모네 말을 많이 하고 하니까, 내가 성질나고 하면은 막 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누구를 붙잡고 술 한잔 먹고 그냥 다 이렇게 풀어내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덜한데, 만약에 미중에 있는 을목이다 그러면은 산산노경도 어떤 보약도 쓸데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렇게 올림픽과 같은 큰 어떤 결전을 앞둔 선수와 감독과 같은 것으로, 그 긴장감이 그렇게 큰 을목과 정화의 만남은 마치 감독과 선수가 큰 결전을 앞둔 사람들처럼 이렇게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신금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오히려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재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또 뭐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 합격된 사람, 불합격된 사람, 환자,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뭐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현명한 어떤 그 컨설팅, 훌륭한 조종자 역할을 해서 자기는 돈을 벌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경매나 뭐 이렇게 부실채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불행한 사람들, 어려워서 이제 결국은 부채를 못 갚아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내가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초가 되었을 때는 신금을 통해서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줘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망해서 내놓는 물건들을 싸게 내가 주워와서 이득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신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금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소라고 하는 거는 대개 이제 하지가 지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정화라고 하는 거는 숙달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 과학 이런 어떤 문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화의 어떤 숙달된 능력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축적이 되고 쌓여있어. 그렇죠?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경금을 이제 재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정화와 경금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되게 전문가라든가 어떤 그 장인 소리를 들어요. 무슨 쟁이, 무슨 뭐 이렇게 장인,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제 된 사람들인데, 만약에 경금을 재련하지 않고 정화로다가 신금을 재련하는 걸 가지고 금소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뭔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정화가 신금을 재련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쓰던 물건을 새로운 물건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뭐냐 그러면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건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도 원래도 보면 정화가 신금을 재련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화 정유년이죠. 신금을 재련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건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상품을 버리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지난 과거는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떠나고 새로운 이제 권력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과 유행 상품의 이제 이게 업무 교체가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2017년이라고 하는 이 정화는 이렇게 새롭게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어떤 발달된 문명과 같은 건데 이렇게 구시대에 그렇죠. 지난 시대의 영화를 누린 신금을 그러니까 아웃시키는 거죠. 그걸 금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신금을 화급금하는 것은 이제 금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구시대에 흘러간 인간인가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구분을 하는 것은 내가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있어야만이 새로운 시대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임수가 없으면 흘러간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수가 있으면 거기서는 임수와 역할이 다른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식이 이제 있는데 정화가 들어왔는데 이 정화를 꺼버리는 요인이 이제 있어요. 이 정화를 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습한 사람들, 그렇죠? 습이 너무 과하고 습이 너무 많은 사람을 정화가 꺼지게 되죠. 정화가 힘을 못 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목이 다해서 목이 많아가지고 화가 치열하게 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목분이 돼서 목이 다 타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렬한 자들이 있어요. 염렬한 자. 이런 사람들 세 가지 유형은 원래 이제 불이 꺼져버려서 정유년 운을 못 써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이제 과습하거나 다습한 자, 습이 다한 자들은 이렇게 염려와 우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도전을 해야 되는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이상 증세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때를 놓쳐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가습 환자들은 아유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땅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정유년에 이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 하는 그 무언가는 이제 사주에 맞게끔 해야지 무조건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과습하고 다습한 자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증으로 인해서 시작해야 될 시기를 놓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다 해가지고 화치한 사람들 있어요. 목다 화치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반대로 과도한 경쟁의식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그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역시 이제 원래 운은 못 써먹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목다 화치된 자들의 원래 조심해야 될 문제세요. 그리고 이제 염렬한 자는 또 이제 원래 정화가 꺼지는데 염렬하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지나친 확장 그리고 지나친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스피드라고 하는 건 성급한 판단, 성급한 행동, 성급한 투자 이런 것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나친 확장도 무리한 확장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요거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지나치게 규칙이나 어떤 그 관습 등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고집과 어떤 그 양보나 어떤 타협이 없는 독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대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개 보면 어떤 회도교라든가 이슬람교 교도들처럼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독단에 빠져서 소통이 불통된 사람들은 원래 운을 못 써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염렬한 사람들에게, 염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가 뭐 이제 이렇게 천간지지로 다 한 자들을 갖고 염렬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한테 개수나 자중개수, 축중개수를 가지고 이 열을 이제 이렇게 진정을 시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왕자 충발이 되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감정 때문에, 성질 때문에 온갖 질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렬한 자들이 이렇게 개수나 자중개수, 축중개수가 오게 되면 바이러스를 불러오고 이 내장에 질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다 해서 화치한 자들, 목다 화치한 사람들한테는 금을 이렇게 넣잖아요. 금을 넣으면은 이거는 타버리지 익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모든 것들이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성급한 것만큼 빨리 갔기 때문에 중도에서 하다가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먹었던 그것도 뜨거운 열정이 금세 얼마 안 가서 식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대개 이제 정화의 이제 기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내 사주는 이제 어떤 사주일까를 이제 아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정유인 한 해도 이렇게 분명히 성공하는 한 해, 풍요로운 한 해, 그리고 뭔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어떤 거 기초를 쌓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다시 한번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